안녕하세요, 독자님들.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,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.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규제 완화 계획인데요. 이게 지난 9.7 주택 공급 확대 방안, 그거의 후속 조치 중 하나라고 하죠. 도심 속 노후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택 공급도 늘리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. 그런데 기자님,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,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우리가 아는 그 대규모 재개발, 재건축하고는 좀 다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아마 독자님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빌라나 단독주택 모여있는 좀 오래된 동네들 보셨을 거예요. 근데 그런 곳들은 아파트 단지처럼 아주 크게 묶어서 재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.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바로 이런 곳들,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좀 더 작은 규모의 맞춤형 정비 방식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기사에도 나왔듯이 자율주택 정비, 가로주택 정비,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되고요. 아하, 그러니까 큰 재개발이 좀 어려운 곳들을 위한 일종의 미니 정비 사업 이런 느낌이군요. 이번에 완화된 내용 중에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, 이게 좀 눈에 띄던데요. 이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? 네, 이게 상당히 좀 주별한 변화인데요. 원래는 도로 같은 걸로 사방이 딱 막혀있는 그야말로 가로구역 안에서만 사업이 됐었어요. 네, 기존에는 그랬죠. 그런데 앞으로는 구역 안에 계신 소유자들이 우리가 여기에 이런 기반시설, 도로나 공원 같은 거요, 새로 만들거나 바꿀 계획입니다 하는 이 예정 기반시설 계획만 내도 가로구역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. 아, 그 계획만으로도요? 예정인데도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그럼 실길 현장 예정에는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? 그냥 대상지가 넓어진다, 이 정도인가요?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? 그렇죠. 단순히 넓어지는 것 이상이죠.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도로 때문에 딱 막혀서 사업 못하던 낡은 빌라촌이 두 군데 있다고 해보죠. 이 두 구역 사이에 작은 공원이나 아니면 연결도로를 새로 만들겠다,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면요, 이제 이 두 곳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,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있게 되는군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 시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셈입니다. 더 많은 노후 지역이 이제 정비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죠. 확실히 사업 시작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네요. 다음으로 신탁업체 관련 규제 완화도 있던데요. 이건 뭔가요? 네, 이것도 사업 속도하고 좀 관련이 깊습니다. 지금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요, 그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직접 신탁받아야 했어요. 이게 사실 꽤 가다로운 조건이었거든요. 3분의 1이요? 꽤 높네요. 네. 근데 이 토지 신탁 요건을 그냥 없애기로 한 겁니다. 아예 폐지요? 와. 그럼 앞으로 신탁사는 어떻게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? 대신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됐습니다. 하나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율 있잖아요. 보통 80% 이상인데 그 동의율을 충족하면 사업 시행자 자격을 줄 수 있게 됩니다. 아하, 주민들 동의가 중요해지는 거군요. 그렇죠. 주민들 동의가 확보되면 신탁사가 좀 더 쉽게 참여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셈이죠. 아무래도 주민조합보다는 신탁사가 직접 사업을 이끌면 추진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,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. 신탁사 참여가 쉬워지면 자금 조달이라던가 사업 관리 면에서도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겠고요.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변화, 용적률 관련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그 기반시설 설치해서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어요. 용적률이라는 게 대지 면적 대비해서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냐, 이거잖아요. 네네. 법적 상한선에 1.2배까지 추가로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 특례 적용 기준하고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딱 마련한 겁니다. 아, 1.2배. 네, 쉽게 말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만큼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, 이런 거죠. 인센티브를 확실히 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려는 의도군요. 그럼 이 용적률 특례로 늘어난 부분에 짓는 임대주택, 이거 인수가격 기준도 정해졌다고요? 네, 그것도 명확히 했습니다.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에 그 인수가격을 표준적인 건축비, 기본형 건축비라고 하는데요. 그거의 80% 수준으로 정했습니다.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지어서 공공에 넘길 때 얼마를 받을지 예측이 가능해지니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. 그렇군요.
종합해보면 대상지 넓히고 신탁사 참여 쉽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나 임대주택 인수기준 명확히 하고 전반적으로 사업 속도랑 수익성을 좀 높이려는 그런 의도를 익히는데요.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도 바로 이런 것이겠죠, 아무래도. 그렇습니다. 기사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이번 조치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도 개선될 걸로 기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. 궁극적으로는 도심 내 노후된 주거 환경을 좀 빠르게 개선하고 동시에 필요한 주택 공급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. 물론 규제 완화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요.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. 특히 좀 사업성이 낮은 곳들은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지, 또 난개발 우려는 없을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려면 세심한 후속 관리나 지원 이런 게 중요하겠죠. 지금까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